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단원이 있었죠. 잠깐의 복습을 해보면, 먼저 지수 a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x가 기존의 자연수만 됐던 거를, 이 x는 기존의 자연수였는데 이거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지수라는 단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랬을 때 m 루트 a의 n제곱이 a의 n분의 n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배운 거죠. 지금 이 지수라는 단원 자체가.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에는 a의 네모 제곱은 b일 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로그 ab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네모를 x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로그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a의 x제곱 b일 때 x는 로그 ab이고, 여기서의 a가 밑이고 밑 조건이 있었고요, b가 진수인데 진수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로그는 계산이 밑이 같아야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이 중요했어요. 첫 번째가 로그 AB는 로그 BA분의 1이다. 그러니까 밑이 바뀌는 거죠.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두 번째는 로그 AB는 로그 CA분의 로그 CB다. 이렇게 밑을 바꾸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로그 계산이 중요하다. 그런 걸 로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용 로그를 배웠는데,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다. 근데 이 상용 로그는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정수 부분과 두 번째가 소수 부분이다. 정수 부분이 n이면 실제로 이거는 자릿수를 알려주는 건데 n 플러스 1자릿수가 되고요.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숫자 배열이 같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가 되는데, 이 지수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점근선과 그 다음에 증가감수.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점근선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a의 x제곱이라는 수는 양수를 거듭제곱했을 때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 기준선. 그랬을 때 0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y는 0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증가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감소는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 이렇게 여러분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X가 되고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똑같아요. 밑조건이. 그랬을 때 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킨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그 함수 파트 있잖아요. 도형의 이동과 함수, 공수 2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 두 개의 심화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뭐라고요? 심화 버전.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지가 여기를 좀 잘하는 친구는 공수2의 도형의 이동과 함수 파트의 정복자다. 그래서 여기를 좀 열심히 하면은 공수2가 자동적으로 잡혀요. 그 다음에 그 지수 부등식과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요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두 단원이지만, 왜냐면 실제로 비중이 이렇게 두 단원까지 할 건 아니었어요. 이 책이 약간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보통 센이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에 살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도 아니고 그냥 한 유형 그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석책은 좀 약간 철학이, 그러니까 저의 철학이 아니라 이 만드신 저자의 철학이 있어서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단원의 핵심이. 그게 뭐냐면, 이거를 지수로그 함수를 배운 다음에 배우는 이유가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는 이유가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배우고 얘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대단원의 그 요약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고 보면 우리가 사실 5일 만에 5일 동안 배운 양이거든요. 한 7일 동안 배운 양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상당하다, 양이. 이거 요약만 적어도 이 정도인데. 그럼 이제 지금 오늘부터는 삼각함수를 나가게 됩니다. 뭐지? 대수라는 교과 자체가 좋은 점과 나쁜 점 둘 다 해당되는데 여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까지의 내용과 삼각함수부터의 내용은 전혀 별개의 건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 대수를 포기하는 그런 시초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가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포기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을 확실하게 해서 그러신 분이 없어야겠죠. 자, 먼저 삼각함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역이 중요해요.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의역이 중요해요. 근데 결국 결국 이 함수라는 게 우리는 세 개를 오늘 배우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y는 sin x와 y는 코사인 x와 y는 탄젠트 x.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여기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에서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사인에 넣었을 때 그게 결과가 뭐가 되냐, 코사인에 넣었을 때 뭐가 되냐, 탄젠트에 넣었을 때 뭐가 되냐. 요게 이제 그 중요한 건데, 중학교 때 배운 걸 잠깐 복습해 보면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여기가 30도일 때 사인은, 코사인은, 탄젠트는 45도일 때, 60도일 때, 요 세 개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물론 그 뭐 문제집에는 0도랑 90도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30도, 45도, 60도일 때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이때까지 임상 경험상 이거를 못 외워서 삼각함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린 뒤에 요거를 즉문즉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외웠다. 근데 이 도라는 표시는 여러분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집트는 저는 이제 당연히 한 번도 안 가봤죠. 근데 거기에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피라미드, 네? 어떻게 생겼어요? 사각뿔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이 네 군데서 동시에 쌓는 거예요. 처음에 쌓을 때 막 거기 막 나오잖아. 막 여기 막 영차 해가지고 막 이거 엄청나게 큰 돌도 나를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이 지휘하는 사람이 여기서 쌓아 올리고 여기서 쌓아 올리고 여기서 쌓아 올리고 여기서 쌓아 올렸는데 쌓아 올리는 각도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안 맞죠. 끝이 안 맞으면 지발 끝이죠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딱 쌓아 올렸는데 여기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동일하게 쌓아져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에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게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건축에서는 사실 건축에서는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각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빌딩도 만약에 수직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장난 아니죠 지금. 근데 이 도가 여러분 이 도가 걔들은 어떻게 쟀냐면 정삼각형의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정삼각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가 있었어요. 정삼각형. 그래서 얘를 60개로 쪼갭니다. 방금 60개 치킨 생각한 사람 있나요? 죄송해요. 저만 생각했나요? 근데 60개로 쪼개요. 그거를 1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정삼각형의 한 각도를 60개로 쪼갰다. 그걸 1도로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도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도가 이만큼이잖아요. 사실 1도 다시 1도를 60개로 쪼갭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정밀함이. 이 조그만 걸 다시 60개로 쪼개요. 그거를 1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그게 60분 1분 60분이 1시간 그걸 1분이라고 합니다. 그거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태양신 진짜야. 저 시계가 태양신 그걸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 1분은 이걸 60개로 쪼갠 거잖아요. 그럼 엄청 이만큼 할 거 아니야. 그걸 다시 또 60개로 쪼개요. 이집트 애들이. 그래서 그게 1초예요. 그래서 분초는 원래 각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밀한 거죠. 사실 1초의 각도를 표현한다면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피라미드는 그 각도를 재는 방법,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데 60개로 나눠가니까 이 60분법의 정확성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근데 얘는 함수로 쓸 수는 없어요. 이 x에 각도를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로 쓸 때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x에 각도를 넣을 수 없을까요? 이게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30도에 이거, 45도에 이거, 60도에 이거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선으로 연결되려면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각도를 재는 방법에. 근데 얘는 각도를 재는 방법에 빈틈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분 1도 1초와 1분 1도 2초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도입을 하려면 각도를 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각도를 재는 새로운 방법이 호도법이다. 호도법은 부채꼴의 호로 각도를 재는 방법입니다. 근데 숫자를 만들 때는 처음에 1부터 생겨나는데, 그럼 그 1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1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부채꼴이 있을 때 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호를 보통 L이라고 해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반지름이랑 이 호랑 같을 때, 그리고 이 각도는 세타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세타. 세타.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겠습니다.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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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콩리스어로 세타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세타가 뭐냐?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암기하겠습니다. 호도법에서 1은 세타가 부채꼴의 호 R과 반지름과 R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좋아요. 근데 이 라디안을 계속 갖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호도법에서는. 그러니까 1이라고 했을 때 그냥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숫자 1이 아니라 1 라디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기준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세타를 R분의 L이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부채꼴의 호를 반지름으로 나눈다. 자,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박다인 씨. 반지름이 3이에요. 근데 호가 6이래요, 길이가. 자, 그러면 이건 세타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이란 말은 생략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숫자 2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2가 아니라 이 라디안이라고 각도를 재는 새로운 방법인 거죠. 정수 씨? 자, 세타는 뭐죠? 그렇죠. 아주 쉽죠? 자, 원우 씨? 세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60분법과 호도법에 호환이 중요한데요. 호환. 60분법과 호도법의 호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자. 저희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원의 둘레도 호라고 할 수 있겠죠? 원의 둘레도 뭐라고요? 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반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를 알고 계세요. 반지름이 1일 때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가 뭐가 나왔어요? 2파이 나왔죠. 지금 원주율 그거 파이 3.14 2파이 그럼 여기서 중심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파이는 몇 도가 될까요? 60분법에서는 360도랑 호환되겠죠. 2파이랑 360도랑 호환되겠죠. 아니 이거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원우야 뭐야? 2파이 뭐야? 2파이 라디안인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웃어? 호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각도가 된다고. 근데 2파이는 360도랑 호환돼. 그럼 이제 반 잘라볼게. 자, 원우야, 이 반원의 호는 몇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에 호환됩니다. 정원씨 많이 힘드신가요? 죽을 것 같죠? 여진씨? 이걸 반으로 또 잘라볼게요. 저희 90도거든요?
그럼 여주씨 이 4분의 5의 호는 몇이 되나요? 2분의 1. 그렇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90도에 호환됩니다. 그럼 이게 비율 관계를 보시면 당연히 3분의 파이는 60도에 호환되고요. 4분의 파이는 45도와 호환되고요. 6분의 파이는 30도에 호환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절대 낙오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이 약속인 이 60분법과 호도법의 호환 관계에 대해서 30초 뒤에 구두 테스트를 거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거 지금 머릿속에 뒤지게 돌려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걸 왜 배우는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려면 끊김없이 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60분법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다?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정밀했지만 1분 1도 1초와 1분 1도 2초는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밀하지만 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공백의 그래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각도를 이어져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호도법을 만들겠다. 호도법은 어떻게 각도를 측정하는 거냐면 세타를 R분의 L로 계산한다. 호를 반지름으로 나눈 걸 각도로 쓴다. 그래서 1라디안은 반지름과 호가 같을 때 1라디안이라고 하고 거기에서의 이 라디안이라는 그 말은 생략하기로 한다. 왜냐면 맨날 적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맨날 지발 이걸로 계속 써야 되는데 이거를 생략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기초가 부족하신 친구들이 이 1을 진짜 숫자 1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숫자 1과 이 1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 각도인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60분법과 호도법이 어떻게 호환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2파이가 360도고 파이가 180도고 나머지는 그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여기에서 L은 R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L은 뭐라고요? R세타.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세타가 뭐였어요? R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L은 당연히 R 곱하기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은 R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S 같은 경우에는 S는 부채꼴의 넓이를 말해요. 보통 수학에서 그 넓이를 S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S는 세타일 때의 각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례식을 세울 건데 세타일 때는 부채꼴의 넓이가 S인데 한 바퀴가 360도가 뭐라고요? 360도는 뭐라고요? 2파이인데 2파이일 때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 R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비례식은 바로 셀 수 있는 게 세타일 때 S인데 2파이일 때는 파이 R 제곱이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가 곱해졌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뭐가 곱해지죠? 2분의 R 제곱이 곱해지죠. 그럼 비례식이라면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똑같이 뭐가 곱해져야겠어요? 2분의 R제곱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타 S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비례식에 의해서. 근데 R세타가 기존에 뭐였어요? L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R세타가 있으니까 이걸 L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쓰이는 게 2분의 1 R
L이 된다는 거죠. R세타를 L로 쓰면. 여기까지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86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잠깐 5분간 쉬었다가 다음 삼각비의 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X축입니다. X축. 그 다음에 얘가 Y축인데 X축, Y축 이렇게 됐는데 좋아요. 이렇게 됐을 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반지름의 잘 그렸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를 따라해야 돼요. 처음 배울 때는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따라야 됩니다. 겉으로 따라하세요.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초선. 스타트라는 거죠. 스타트. 근데 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복잡한 말이에요. 어쨌든 시초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동경. 동자가 움직이는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일 동자에 바늘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의 각도가 지금부터 우리는 각도 60분법 쓰지 않을게요.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각도를 호도법으로만 나타냅니다.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여진씨 몇 도죠? 60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진이한테 여진아 이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요.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 동경이 이루는 각을 물어봤을 때 여진이한테 물어보면 여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우 씨가 약간 그 발상이 좋잖아요. 신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신우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분의 파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데 신우 씨가 아니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신우 씨가 3분의 7파이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3분의 파이보다 2파이 한 번 더 가서.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강주 씨가 그러면 3분의 13파이도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두 바퀴 돌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화 씨한테 물어보면 정화 씨가 3분의 19파이도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몇 바퀴가 돌았는지 모른다. 그런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게 2n파이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파이가 몇 바퀴죠? 2파이가 한 바퀴예요. 360도. 근데 몇 바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n바퀴 돌았다고 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n은 정수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수는 뭐도 있어요? 음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도는 거냐면 역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화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각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원래 만약에 이게 진짜 외국이었다 그럼 여기까지 막 딱 배우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범위를 좁히다 보니까 희한한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첫 번째. 일치할 때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동경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봐봐. 이게 알파야. 집중해야 돼. 이 노란색이 알파야. 지금부터 내가 노란색은 다 알파야. 빨간색은, 연두색은 베타야. 근데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0인데 0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알파는 한 바퀴 돌고 여기로 와 있을 수 있어. 다시, 알파는 뭐라고요? 한 바퀴 돌고 여기로 와 있을 수 있어. 근데 베타는 그냥 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 이해가 되나, 이거?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EM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0이라는 게 일반화시키면 EM파이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EM파이다. 두 번째,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일 때.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이 여기면 연두색이 여기인 거죠. 그럼 이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되냐? 여기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 있어요? 파이가 되겠죠. 일단 파이 180도. 이게 지금 180도 차이 나니까. 근데 파이가 되는데 파이라고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 EM파이를 붙여준다. EM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다. 좋아. 세 번째, X축 대칭일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X축 대칭 관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X축 대칭이라면 당연히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어떻겠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이 두 개가 똑같겠죠. 그러면 알파를 이 N1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N1 파이, 죄송합니다. 이 N1 파이, 뭔지 모르니까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를 이 N2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양의 방향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양의 방향이고, 파이팅! 여기서 이만큼 가면 음의 방향이에요. 시초선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수학에선 플러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4분면 적을 때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양의 방향, 반대로 가면 음의 방향인 겁니다. 그러면 알파는 2n1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고 베타는 2n2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괄호 n1 플러스 n2 파이가 되겠죠.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없어지고. 근데 여기 이 부분이 되게 거추장스럽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정수, 이것도 N1도 정수고 N2도 정수면 N1과 N2를 더한 것도 뭐겠어요? 정수니까 나는 그냥 이게 그 어떤 미지의 정수인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그냥 EM파이라고 하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찬혁씨 오늘 굉장히 수업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수씨도 그렇고 지금 태도가 너무 좋아. 아마 원우씨 때문 아닐까. 자, 4번 Y축 대칭일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이제? 아마 증명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사실 이게 거의 장애 수준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원을 한 20만 번 그려봤을 건데 20만 번. 근데 잘 못 그려요. 문제가 있는 거죠. 양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Y축 대칭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다인씨, 알파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의 그 방향으로라면. EM파이 플러스 세타. 잘했어요. 근데 이 N1파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지금 베타도 일반 각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몇 바퀴 굴렀는지는 모르다는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정수씨, 그럼 베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N2파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파이만큼 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브코스고 이거는 그냥 붙는 거고, 이걸 이 각도를 표현하려면 여기서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정수씨가 다시 말해보세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 N1 플러스 N2 파이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약간 거추장스럽다. 왜냐면 어차피 N1도 정수고 N2도 정수면 N1 플러스 N2도 정수라고 되니까 그냥 이거를 합쳐서 미지의 정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번에는 Y는 X의 대칭인 거 해볼게요. Y는 X의 대칭인 거. 그러면 엄청 중요한데 Y는 X의 대칭 관계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 자,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라면 당연히 이 45도 4분의 파이 여기에 대칭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도 세타다 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왜냐면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외우겠냐? 나도 절대 못 외우지. 진짜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하면 나중에 갑자기 떠오를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중간, 바살라. 지발 바로 가네. 몇 명이. 그것도 동시에. 힘내. 자, 알파를 원우 씨가 나타내 볼게요. 알파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세타 플러스 2n 그렇죠. 2n1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찬영 씨,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n2파이 2분의 파이 네. 그렇죠. 2분의 파이만큼 갖다가 세타만큼 뺐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1 플러스 n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계속 세 번째 말하지만 n1 플러스 n2는 어떤 정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삼각함수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반지름 길이 이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동경 OP라고 하면, 여러분 동경 OP가 무슨 말이냐면 원점과 여기 원위의 점 P를 연결한, 이걸 지금 동경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X라고 해볼게요. 여기 X. 오케이? 그 다음에 P의 좌표를 X, Y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세타. 죄송해요. 쓴 사람들 죄송합니다. 지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H라고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사인 세타는 당연히 뭐 분의 뭐냐면 OP분의 PH죠. OP분의 PH. 근데 OP가 뭐예요? 반지름이죠. 근데 제가 아까 반지름이 뭐라 했죠?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1분의가 되고, PH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Y좌표는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 Y좌표 대신에 제가 지금부터 사인 세타라고 읽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봐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OP분의 OH가 돼요. OP분의 OH. 근데 OP의 길이가 1이고 OH의 길이가 X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X좌표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OH분의 PH가 되는데, OH는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고 PH는 사인 세타를 의미한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이거를 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딱 말하면 sin x가 뭐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원 위에 y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해했으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원 위의 점의 y좌표를 sin x라고 합니다. 각도가 뭐겠어요? sin x는 각도가 x인 거죠. 이게 x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중심이 원점이고 똑같아요. 앞에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x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x좌표를 의미합니다. 좋았어! 그대로 외울 수 있겠어? 좋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r을 앞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r sin x면 여기가 r로 바뀌는 겁니다. 삼각함수 정의에서 r sin x는 r이 붙고 r cosine x도 여기 r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계속 더 들어가서 원의 방정식이란 거를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중심의 좌표가 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그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의 점은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에 우리가 구한 삼각함수의 정의를 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제가 아까 여진씨 원 위의 점의 x좌표를 뭐라고 정의했죠? 방금? 삼각함수 정의에서 원 위의 점의 x좌표를 뭐라고 정의했죠? 공격. 네? 아니 코사인 x. 그럼 이거를 코사인 x의 제곱. 이거를 여러분 코사인 제곱 x라고 있습니다. 코사인 x를 제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코사인 x를 제곱한 건 이렇게 나타나요. 뒤에. 자, 그 다음에 저기 신우씨 원위의 점의 y좌표는 뭐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sin x를 제곱한 거니까 sin 제곱 x는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르면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근데 삼각함수를 할 때는 항상 sin x를 먼저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sin 제곱 x는 1이 아니라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sin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양변을 코사인 제곱 x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x를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제곱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x로 나눴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은
코사인 제곱 x라고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대답할 수 있겠죠? 강주씨?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x분의 y. 아, 그것도 너무 좋은 생각인데? 지발 조금 더 머리 안 쓰고 말하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어떤 게 생각나나요? 탄젠트.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탄젠트 x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제곱 x는 탄젠트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쓴 게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공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가볼게요. 양변을 사인 제곱 x로 나눠보겠습니다. 양변을 사인 제곱 x로 나눈다.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얘를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뭐겠어요? 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1인 거죠. 코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2를 사인 제곱 x로 나누니까 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는 뭐의 역수가 되냐면 탄젠트 제곱의 역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분의 1은 사인 제곱 x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 있냐면, 야, 내가 좀 더 나갔던 것 같다.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이라는 8단원에 서 나오게 됩니다.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이라는 8단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에 있냐면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1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은 굉장히 지쳐있지만 우리 대수 수업의 분수령, 바로 각변환입니다.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갈게요. 여기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경 OP1이 이루는 각이 뭐다? 세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는 찬영씨, P2는 좌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치껏.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데. 아주 우수해요. 사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맞죠. 왜냐면 눈치껏 보면은 얘랑 얘는 y는 x의 대칭인데 지금 그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 x좌표, y좌표를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 이 각도는 우리가 이때까지 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집중! 진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진씨. 네. 그럼 여기를 제가 P3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P3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코사인 네.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렇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갔으니까 세타만큼. 좋아요. 신우씨. 여기 P4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잘했어요.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강주씨.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 파이. 파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컴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렇죠. 정화씨. P6. 하6.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P6 차표 한번 말해보시죠. 여기가 2분의 3파입니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콤마 사인 2분.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다인씨. P7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보다 세타만큼 뺐다면 여기는 더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다인씨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어떻게 되죠? 코사인?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정수씨. P8 사인 2파이 잘했어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좋아요. 이제 제가 연두색으로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죠. 제가 말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를 좋아. 여기 잠깐 써봐. 마저 써봐. 마저 쓴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거 하고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는지를. 진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 지금 이건 미친 짓이라고. 3주 동안 이걸 하는 거는 애초에 미친 짓이었어. 이런 과정은 전국에도 없다. 지발 진짜. 이거 지금 나도 이제 방송까지 찍어야 되고 지금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떡하지? 진짜 하루에 지금 4시간씩 수업해야 돼.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다 진짜 중요해요. 한번 처음에 못 알아들으면 이거 계속 째기르면 된다. 여기를 A,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B, A라고 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이따 질문해야 돼요. A, B,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다시 a, b,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b.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 근데 다 했어, 거의.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 화면 보고 계시죠?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물어보면 그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만약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물어보면 코사인 세타예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물어보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말한 바로바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원을 그리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알겠죠?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 문제를 제 해설을 보는데 인강 보듯이 끊으면서 풀면서 봐주셔야 돼요. 일단 내일 수업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영어학원, 과학학원, 국어학원 일정이 있더라도 오늘만은 제 이 스케줄에 맞춰서 내일까지 완벽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20문제입니다. 제 동의 없이 바로 데스크에서 바로 보내질 거예요. 빵점이라도. 저는 못 보내거든요. 어떻게 그럼 이 부모님이 실수하실 것 같아. 근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바로 보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문제의 테스트를 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잘 준비해 주세요. 알겠죠?